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네이버의 대화형 인공지능 클로바 X가 시각 정보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로 진화합니다. 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 클로바 X를 선보인 지 약 1년 반으로 추후 음성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자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등에 SK이노베이션, SKENS 합병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합병 통합 시너지와 일반 주주 주요 질문 및 답변, 임시 주주총회 소집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키움증권이 연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신약 후보군으로 셀트리온의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진펜트라, 유한양행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를 꼽았습니다. K바이오의 다음 펀더멘털 변곡점은 국산 신약의 미국 진출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라며 한국의 대형 전통 제약사가 주도하는 K바이오 웨이브가 새 국면을 맞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오플로우는 전날 약 823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증자 규모가 시가총액의 4분의 1 수준으로 상당한 수준이라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이 취소되며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유상증자 소식인 만큼 주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 규모를 줄여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와 매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다가 오후 들어서는 매수 기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양대 시장 각각을 놓고 봤을 때도 상승하는 종목과 비교해서 하락하는 종목 수가 3배 정도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늘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상장한 종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M83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모가의 2배 정도의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2,15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각 특수효과 전문 기업입니다. 영화 노량과 한산, 승리호와 그리고 드라마 빈센조, 스위트홈2의 시각 효과를 작업한 기업입니다. 장 초반에 공모가의 2배에서 형성이 됐다가 지금 역시나 2배 정도에서 형성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상장한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TDS팜, 오늘 장중에는 그래도 두 자릿수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하락으로 반전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파스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지금은 10%대로 빠지면서 46,500원 정도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빔 테크놀로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6일에 상장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일체형 생체 현미경을 상용화에 성공을 한 기업입니다. 일체형 생체 현미경의 경우에는 기존의 MRI보다 해상도가 100배 정도가 높습니다. 특히나 이런 병원 현장에서는 정확도, 해상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예스24입니다. 상한가를 도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프티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소니뮤직과 전 세계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20일에는 5인 체제로 컴백한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스24의 경우에는 피프티의 소속사인 어트랙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오늘 상한가 도달하면서 장대 양봉을 세우고 추세선 기준으로 240일선을 돌파하는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위치한 종목 지니뮤직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의 강세 흐름 지금 시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K애니메이션의 극장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OST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핫쇼핑이 개봉한 지가 3주 차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적 관객 수 7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니뮤직의 경우에는 사랑의 핫쇼핑 OST를 유통을 했습니다. 영화 흥행과 함께요, 이 스트리밍의 소비가 평균 161%나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추세가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반등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님들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인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창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이제 유 대표님과 또 함께 좀 심도 있는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시장 좀 놓고 보니까 일단 그간 좀 많이 쉬었던 기업들이 눈에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영상 콘텐츠 쪽도 오늘 좀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영화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또 뭐 정유주들도 지금 오늘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오늘도 2차 전지 셀 업체들 동반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일단 반도체와 좀 2차 전지 쪽에 대한 시속 게임들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었었는데 지금 수급만 보면은 반도체에 잠깐 올렸던 수급들이 빠지게 되면은 곧바로 또 2차 전지 쪽으로 좀 이동을 해주고 있고 또 이런 좀 수급 릴레이가 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희 유 대표님 같은 경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뭐 그냥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시장 모멘텀이 좀 없다 보니까 그 안에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에 V자 반등에 성공을 했을 때 뭐 하이닉스라든지 약간 반도체가 좀 힘을 내주면서 먼저 움직임이 나왔죠. 근데 이제 더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 차익 매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나머지 종목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 오늘 좀 강한 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인데 사실 2차 전지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은 어제 오늘 좀 강세를 띄었지만 뭐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전고체, 월화는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세를 띄었고 수요일하고 목요일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BMS라든지 뭐 또 배터리 관련된 약간 이제 그 화재 관련해서 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쭉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어저께 로봇주들이 강했는데 오늘은 또 로봇주들이 대부분 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차익성 매물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뚝심 있게 올라가는 쪽은 사실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좀 버텨준다고 할까요? 고점에서 버텨주는 게 금융주가 계속 버텨주면서 계속 다음번 주도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외의 종목 섹터는 그냥 단순하게 순환매다. 그래서 지금 상승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한 10% 부족한 모습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유 대표님이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아니면 좀 2차 전지 아니면 좀 화장품, 의료기기 이런 섹터들이 좀 눈에 많이 보였어가지고 그쪽에 대한 좀 포트를 안 가지고 있으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소외감을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이나 뭐 어제 시장만 놓고 보면은 좀 새로운 기업들이 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간 좀 많이 쉬었던 쪽에서 지금 섹터에 수급이 좀 들어와 준다라는 것은 제가 예상하기에는 결국 이제 시장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의 베팅이 조금씩 색깔이 짙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FOMC 의사록을 살펴봤을 때는 일단 이번 9월 금리 인하 부분을 좀 확실시가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수혜주들의 좀 골고루 좀 순환매가 좀 돌아와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항공주들 같은 경우도 어제 좀 굉장히 좀 강했었죠.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들.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좀 연출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모처럼 좀 게임주들 역시도 지금 이제 독일 게임스컴이 개막이 돼가지고 오늘 게임주들의 수급 역시도 지금 강하게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돌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급하게 오히려 지금 종목들을 매수로 좀 따라붙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을 좀 체크를 하시고 관망을 하시면서 좀 투자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가장 좀 궁금한 부분들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이오 플로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해드릴까 하는데 일단 이제 유 대표님 같은 경우 이오 플로우 봤을 때 이게 결국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잖아요. 네. 보통 이제 그렇게 기술 특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유증하고 오히려 또 엑시트가 나오고 또 유증하고 또 오늘 이슈를 보니까 유증을 하고 나서 유럽 쪽에서의 가처분까지 또 밝힌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주주를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닌지 좀 그런 생각들도 좀 드는데 좀 개인적인 생각이 좀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사실은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회사가 대표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회사의 대표의 성향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부분이 항상 이런 리스크가 나오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이오플로어가 이제 작년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매각이 실패를 하고 또 미국에서 소송 당하면서 이오 패치가 판매하지 못하고 하면서 주가가 뭐 3만 원 하던 주가가 뭐 4,000원대까지 한 90% 정도 하락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약간 판매 재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는 급등했는데 사실은 또 미국도 중요하지만 유럽도 중요한데 유럽 관련된 뉴스를 숨겼다는 부분들 이건 아마 금감원 쪽에서 아마 경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개월 가까이가 한 2달 이상 지연되게 공시를 한 부분들이라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유상증자라는 거죠. 30% 유상증자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유상증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거의 뭐 자본 이제 대출금이라든지 운영 자금을 쓰인다라는 거. 저는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유상증자는 전 적극적으로 환영을 해요. 왜냐하면 뭐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한테 투자를 받아서 그로 인해서 성과를 나중에 또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대출금을 갚는다든지 운영 자금을 쓴다든지 하는 유상증자는 최악의 유상증자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본다라면 이오플로우 상당히 조금 주가가 앞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사실은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이런 쪽은 항상 이런 작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페트론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그 유상증자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주가 자체가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좀 약세를 좀 띄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바이오에 대한 어떤 상승에 찬물을 좀 끼얹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악재가 나왔을 때 뭐 어떤 기대감을 갖고 버티기보다는 좀 비중을 계속 줄여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좀 특히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좀 종목이 급등했다가 어제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게 정말 그 기업의 실적이 장기적으로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냥 한 단순한 이슈인 것인지를 좀 판단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초전도체 해가지고 어떤 기업이 20배 주가 오른 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본 주가는 실체 없이 다 빠진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로 수익을 내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좀 크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너무 그런 뉴스에 좀 휘둘리면서 매매하는 건 조심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도 좀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딱 말씀해 주시고 나서 지금 미코바이오메드가 또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20% 넘게 또 장중에 거래량이 또 굉장히 좀 많이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해서도 최근에 좀 시세가 굉장히 좀 잘 나왔던 상황에서 미코바이오메드 쪽에 좀 오늘은 좀 강한 수급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지금 별다른 이슈가 나온 부분들은
없습니다. 일단 뭐 별다른 이슈가 나온 부분들은 없지만 일단 지금 코로나 진단 키트 쪽에 대한 수급이 일단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잡혀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여전히 이 테마에 대한 수급의 그 기대감 자체가 아직은 끊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앞전보다는 굉장히 거래량이 좀 많이 줄기는 했어요. 앞쪽에는 뭐 미코바이오 매도도 갈 때도 뭐 시젠도 갔었고 랩지노믹스라든지 휴마시스도 좀 강한 거래량이 좀 실렸던 부분들인데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에서 미코바이오 매드만 좀 바톤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이전까지도 좀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같은 시장은 코로나 쪽이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모처럼 또 영화 또 이제 컨텐츠 쪽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제 예상이지만 일단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일단 오징어 게임 2라는 좀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오징어 게임 쪽에 대한 기대감이 또 실리는 거 아닌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오징어 게임 쪽에 대한 기대감이 실렸을 때 지금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버킷 네. 스튜디오 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급등력을 좀 많이 보여줬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미스터 블루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효과 또 시장의 하반기에 좀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저는 뭐 컨텐츠 관련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징어 게임이 흥행한다고 해서 그들 기업이 돈을 벌 수 있을까? 돈을 못 벌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권을 다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작을 할 때 어떤 제작비를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제작하는 부분들은 긍정적이겠지만 그건 이미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작이 다 끝나고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있고 네. 크리스마스 때 이제 그 오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제작이 끝났다는 부분들은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흥행을 하면 할수록 넷플릭스만 좋은 거죠. 지금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덕분에 사전 계약, 광고 계약이 작년 대비해서 한 150% 정도 늘어났다고 소식이 나오는데 그걸 제작한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약간의 보너스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거 자체는 영업이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나라의 자체 컨텐츠 시장이 계속 커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약간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이 소비 문화가 좀 바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보는 게 아니라 좀 짤막짤막하게 유튜브로 쇼츠로 좀 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TV로 보기보다는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보는 게 있고 또 예전처럼 흥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효과가 이제 그거 끝나고 후속자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 연속성을 띄지 못했다는 걸 본다라면 저는 오늘 뭐 M83이 신규 상장을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여기에 너무 휩쓸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유 대표님이 컨텐츠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해드리게 되면은 사실 유 대표님 말씀은 거의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 뭐 이제 판권 부분들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맞지만 이게 너무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시장에서는 좀 재료에 따라서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고 또 테마에 따라서도 그 재료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주가가 급등력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도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당분간은 또 이 컨텐츠 쪽에 대한 수급이 일단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좀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 부분들 바탕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니라 단순히 좀 오징어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움직인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간단하게 좀 유 대표님과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좀 나눴는데 일단 그 다음 이제 앵커님이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 공략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돈이 몰리고 있을까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윗단에 위치한 네이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위원회 다수는 9월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오랜만에 인터넷 대표주 딸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가 오르고 있고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클로바 X의 이미지와 이해와 그리고 분석 기능을 탑재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표와 그래프도 분석을 할 수 있고 수학 도형 문제 풀이까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27일 정도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하반기에는 광고 매출 반등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추세선 기준으로 21선을 돌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장에 조금 더 부각이 됐던 유한양행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시장은 1%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FDA로부터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행요법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내 최초로 항암 시장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기념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렉나자의 로열티만 연간 3천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연매출 4조 원에 글로벌 50대 제약사로 도약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년 만에 2배 성장을 목표로 한다라는 뜻인데요. 어제도 16%대까지도 오르다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장에서도 변동성을 보입니다. 우선주의 경우는 흐름이 조금 다릅니다. 어제는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했고 오늘도 상한가 터치 이후에 두 자릿수대 급등 양상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루닛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의료 AI와 관련된 쪽도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루닛의 경우 9%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4회사가 미국 의료 시스템에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난 5월에 인수했던 볼파라 헬스가 인터마운틴 헬스와 유방암 검진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세 종류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인터마운틴 헬스의 경우에는 미국 서부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비영리 의료 시스템입니다. 오늘 주가는 61선을 상방 돌파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S 글로벌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점차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GS 글로벌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로 꼽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상 가스전을 탐사하고 개발 경험을 갖춘 기업들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GS 글로벌의 경우에는 해상풍력의 수주 호조를 바탕으로 해서 2분기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지금 윗꼬리를 단 양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입니다. 10%대 급등 양상이고요. 이 종목 역시나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틀 전에 상장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대장 적응증과 관련해서 FDA 승인이 기대된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이 바로 넥스 파우더입니다. 국내 최초 그리고 글로벌 세 번째로 개발된 내시경 지혈제 제품이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대금 상위 5개 종목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일단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니까 좀 저희 투자자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이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유한양행. 네. 일단 유한양행이 지금 국내 첫 사례로 인한 이 타이틀 그리고 지금 렉나자에 대한 부분들의 미국 FDA까지 승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장중에 윗꼬리를 좀 길게 남기면서 또 음봉을 마감을 해줬다가 오늘 장 초반에 좀 약세 흐름들이 연출이 되다가 또다시 지금 양보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게 세론에 대한 리스크, 세론에 대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과연 세론이라고 해야 될까라고 싶기도 하고요. 일단 이제 주가가 만약 이게 정말 세론이었다면은 저는 정말로 아래로 완전 내려 박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한양행이 한 차례 좀 윗꼬리를 남기고 빠져줬지만 오늘 또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유한양행과 또 하나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오스코텍이잖아요. 네,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유 대표님 같은 경우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은 유한양행 물론 이제 어저께 시가에서 사신 분들이라면 화가 좀 많이 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최근 주가 흐름하고 비교해 본다면 그냥 그 자리예요. 그래서 큰 영향은 좀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오스코텍은 좀 아니죠. 사실 어저께 고점 대비해서 20%가 네네. 넘는 하락을 보여줬고 오늘도 아침엔 조금 상승 출발하는 듯했지만 지금 3%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오스코텍의 세론에 타격을 제일 크게 입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좀 선 반영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좀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로열티 수입이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주가는 다시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반영되는지 본다라면 오스코텍 같은 경우 연초에 한 18,000원, 2만 원 하던 게 4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100% 이상 올라온 거고 한 120% 이상 올라온 거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연초에 한 6만 원 하던 게 10만 원, 9만 원 정도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면은 한 60% 정도 주가가 올라온 건데 반대로 전혀 오르지 못했었던 게 있죠. 유한양행 우선주. 유한양행 우선주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가 이번에 뉴스가 나오니까 어저께 급등했었고 오늘도 약간 윗꼬리는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도 한 10%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얼마나
이 이슈가 주가에 얼마나 좀 과거에서 봤을 때 영향을 좀 줬는지를 좀 앞으로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 당장 좀 기대감이 있는 게 알테오젠이 있는 거고 네네. 또 9월 달 중순 이후에 생물보안법 하원 통과에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에 대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알테오젠 어제 오늘 좀 많이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도 사실은 많이 올라왔다 말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은 아직은 가능하다 보고 있지만 막상 이슈가 나오는 근접해서는 조금 무리한 베팅을 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뉴스를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어떤 예시를 보여준 게 이번 유한양행의 사태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유한행과 오스코텍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또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일단 지금 오늘 딱 장을 보니까 최근에 좀 2차 전지 쪽도 굉장히 강한데 2차 전지가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그런지 리튬 쪽이 오늘 또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오늘 장 초반까지 살펴볼 때도 리튬 쪽이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됐다가 아직 뭐 조금씩 윗꼬리를 남기기 시작은 했습니다. 윗꼬리를 남기기 시작을 했지만 포스코홀딩스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 좀 연출이 되고 있고 뭐 포스코 퓨처엔가 역시도 오늘 좀 4% 넘게 좀 강세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바닥인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들 만큼의 거래량이 최근 좀 굉장히 많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저는 아직까지는 짙은 안개가 좀 껴 있는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시에서 움직이는 수급 양상만 놓고 보면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을.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전지 정말 이제는 이게 바닥이고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과 좀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 기대감이 지금 시점부터 계속 좀 들어와 주는 거 아닌지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착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이제 2년 전이나 1년 전에도 2차 전지에 대한 광풍이 불었던 기억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 하고서 이제 매수를 좀 많이 지금은 붙이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유 대표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뭐 사실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여전히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이게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약간 포비아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라면 국내 LG 에너솔루션이라든지 뭐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등이 조금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진 않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 자체 판매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판매가 왜 안 되고 있냐면은 너무 오래된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뭐 짧게는 뭐 5년, 뭐 길게는 한 6년 이상 된 모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형 모델을 사는 느낌이 드는데 신형 모델이 지금 나올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 페이스리프트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완벽한 신형 모델은 아이오닉 6가 내년에 이제 신형 풀체인지 모델의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약간 현대차 그룹도 전기차 대부분이 한 3년, 4년 정도 제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싫어서가 아니라 조금 오래된 느낌이 있어서 판매가 저는 안 되는 것도 상당 부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신차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개선세가 좀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그냥 제한적인 그러니까 판매가 늘어나는 걸로는 배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터리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Q가 늘어나면 내가 수익이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Q가 늘어나도 매출은 오히려 줄어들거나 매출은 정체화를 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가 늘어난다고 해도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매출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실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제 오늘 반등 줬는데 그동안 전혀 반등을 못 준 게 배터리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먼저 반등을 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폭과대 종목인 반도체가 먼저 반등을 줬고 그 다음에는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움직여도 로봇주들도 며칠 사이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계속 돌다가 이제 안 움직이게 뭔가 해서 보니까 배터리가
쉽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거 이틀 정도 3일 오른 걸로 바닥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면은 정말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다만 배터리에 대해서 전혀 보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고성능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또 이번에 전기차의 어떤 화재가 상당히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BMS라든지 이쪽에 화재 쪽 관련해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아마 투자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고 수요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전고체 관련해서 주초에 움직임이 나왔다가 어제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전고체 관련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뭐 엄청나게 상승을 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지지와 저항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한 부분들이 있고 또 시청자분들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2차 전지 관련해서 딱 하나만 더 물어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양극재 굉장히 네. 강했잖아요. 일단 지금 양극재 vs 또 실리콘 음극재 네. 그리고 전고체 이 세 개 중에 놓고 본다 하게 되면 가장 좀 탑픽으로 보고 계시는 게 어디 쪽인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전 전고체를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오늘 약간 그러니까 어제 오늘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뭐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큰 조정이 없어요. 오늘 오히려 지금 동시효과 들어가면서 상승세가 조금 더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전고체 쪽은 조금 더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고성능 배터리 쪽으로 갈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좀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 좀 최근 조정이 나왔지만 충분히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대응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드렸고 또 하나 또 이제 오늘 보니까 시장 지금 일단 동시효과 들어가긴 했는데 엔터주들이 좀 막판에 또 수급이 좀 많이 몰렸던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오늘 좀 4%대 넘게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고요. SM도 지금 일단은 2%대 넘게 좀 연출이 되고 JYP 역시도 2% 넘게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최근 좀 엔터주들 굉장히 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JYP의 실적이 예상보다 너무 좀 못 나오면서 어닝 쇼크가 좀 기록을 했었고 또 하이브에서 또 개별적인 좀 아티스트에 대한 뭐 악재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들까지도 일단 겹치면서 가장 엔터주들이 이게 좀 투자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부분들 하반기 물론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 놓고 보면은 뭐 투어라든지 콘서트라든지 그리고 음원 발매라든지 뭐 그리고 주요 아티스트들의 뭐 컴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좀 많이 몰려 있어서 아마 상저하고 흐름들이 좀 나아질 거다 하고 있지만 사실 일제 지금은 좀 매수에 좀 쉽게 접근을 못하는 부분들이 개별적인 아티스트들의 이런 악재들 그쵸. 이게 예상치도 못하게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또 그거를 좀 과도하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좀 엔터주의 좀 투자 전략을 잡는다 하게 되면은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저는 3분기 실적이 좀 확인돼야 된다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 2분기 실적이 다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이 네네. 있었거든요. 특히 주요 아티스트들이 복귀하는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못했다는 부분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 같아요. 작년에 이제 불공정 이런 게 중에 하나가 굿즈 상품, 강매 네네.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음반 판매가 잘 됐었던 게 사실은 노래가 좋아서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굿즈 상품을 네네.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그거를 뽑을 때까지 구매하는 부분들도 맞아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앨범 판매 성장이 좀 둔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판매를 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어떤 높은 가격에 판매를 못할 수도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 매출을 좀 꺾어 내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냐면 게임주를 그 대표적인 그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게임주들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다 좋게 나와주었거든요. 그리고 2분기도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방 바닥에 대한 어떤 인식들, 그러면서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뭐 주가가 물론 하락한 기업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연초 대비해서는 조금 더 오르면 올랐지 막 저점을 깨면서 하락하는 기업 많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러면 엔터주들도 최소한 2분기 연속은 좀 예상치보다 좀 좋은 실적이 확인돼야지 이제 바닥이구나 라는 인식이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 3분기라든지 4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자. 그러면 3분기 실적에서 좀 개선되는 여지가 있다라면 그때부터는 약간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데 만약에 3분기 실적 10월 중순에 그러니까 11월쯤에 실적 발표했는데 역시나 실망감을 보여주는 거라면 전 엔터주의 혹한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엔터주까지 좀 말씀을 해드렸고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게임주 좀 딱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일단 공략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관심주죠. 좀 준비한 게 좀 게임 쪽 섹터입니다. 그래서 일단 게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일단 이제 독일 게임스컴이 지금 개막을 했습니다. 개막을 해가지고 이제 주요 국내 게임사들 중에서는 뭐 넥슨이라든지 뭐 펄어비스, 뭐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네오이즈 좀 대거 좀 대형 게임사들이 지금 대거 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일단 이거 독일 게임스컴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지금 게임즈에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독일 게임스컴 이후로 또 11월에 지스타가 또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지스타 게임쇼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지쳐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여기서 이제 넥슨이 신작이죠. 카잔을 이번에 좀 공개를 합니다. 또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일단 붉은 사막을 공개를 하고 나서 그날 좀 밀렸던 모습이지만 오늘 또다시 4% 넘게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하나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크래프톤이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이번 게임스컴에서 좀 시뮬레이션 게임이 좀 인조이 부분들도 지금 출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크앤다커 부분들까지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크앤다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사전 예약까지도 일단은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덧붙여서 나와준 상황이고 일단 이제 게임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상반기 때 좀 굉장히 많이 부재했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좀 신작에 대한 라인업들이 좀 많이 다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게임주의 전반적으로 좀 수급을 키워 나갈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도 또 수급이 계속해서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가장 애증의 종목일 것 같아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가 계속해서 저점을 꾸준하게 내려갔었는데 오늘 좀 6% 넘게 좀 반등 기조가 좀 연출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의 좀 6% 넘게 반등 기조가 나와준 부분들은 일단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가장 문제점은 딱 하나입니다. 원작 IP를 가지고 너무나도 시간을 오래 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앞쪽에 오딘이라는 게임이라든지 에버소울이라는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출시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규 게임들이 나와준다든지 그 신규 게임이 나온다고 해도 흥에 대한 효과 부분들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카카오 게임즈가 이번에 또 이렇게까지 올라온 부분들이 일단 이제 굉장히 몇 년간 개발을 많이 했었고 고심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이 아케이지 2를 이번에 조금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케이지 2 같은 경우가 빠르면 아마 내년 상반기에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그런 기대감을 일단 카카오 게임즈 쪽에 좀 쏠리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 오늘 좀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세가 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투자도 일단은 이거래일 넘게 좀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게임주들 하반기 지스타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시고 또 내가 게임주가 지금 포트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씩은 좀 분할 매수로 좀 담아볼 수 있는 그런 시즌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게임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관심 섹터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오늘 시장만 딱 놓고 보면은 여전히 원달러 환율 네. 하락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섹터 좀 수급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시장에서 새로운 종목들의 수급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관심으로 보고 계신 섹터나 종목들 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사실은 지금 저는 약간 좀 보수적이에요. 뭐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인식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공격적으로 분할 매수하거나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조선주가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렇죠. 조선주가 이번에 하락했을 때 먼저 반등을 주면서 역시 주도주를 나서나 했는데 오늘 평균 한 3에서 4%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바이오주들도 사실은 좀 못 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아직은 주도주가 어디다 딱 말씀드리기 힘든 구간이다. 근데 다만 저는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서서히 이제 앞으로 내가 주도주가 될 상인가 하면서 나오는 섹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주도주일지 아니면 시장 수익률 대비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한 종목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금융주를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금융주는 안 빠졌고요. 오히려 신고가를 그려주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과거의 논리로 따지면 주도주예요. 주도주로 갈 수 있는 가장 먼저 분위기를 타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9월달 밸류업 지수
출시에 대한 어떤 그 공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금리 인하 수혜가 좀 있죠. 그리고 금융주가 좀 강한 건 이건 저만의 생각이긴 한데 제조업은 경기에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판매가 잘 돼서 수익이 좋은데 경기가 조금 안 좋게 되면 바로 매출이 줄어드는 게 제조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금융주들은 정말 뭐 IMF 같은 이런 엄청난 충격이 아니고서는 꾸준한 영업이익을 내요. 왜냐하면 다 장기 상품이거든요. 대출 같은 경우도 뭐 아파트 담보대출 최소한 15년, 30년 이렇게 계약을 하고 전세 대출도 매년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년 단위로. 네. 그러니까 이 상품들이 다 오래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어떤 갑자기 충격의 그러니까 완만한 경기 둔화 혹은 완만한 경기 하락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험 상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금융 상품 자체가 장기 상품이고 경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는 걸 본다라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꼭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고배당의 매력보다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에 더 포커스가 맞춰질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주들 계속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저는 은행주를 보신다라면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증권주를 본다라면 저는 삼성증권 정도 하나만 보시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추세가 좀 제일 잘 나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금융지주사 쪽을 본다라면 저는 메디치 금융지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일단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밸류 프로그램의 좀 핵심이라 좀 할 수가 있죠. 증권주들이나 은행주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이제 시장이 좀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간단하게 또 수급적인 면을 좀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일단 양시장 지금 놓고 보니까 코스피는 일단은 상승세로 좀 약상승세로 지금 강보합으로 좀 마감을 해준 상황이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약보합권으로 지금 마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급적인 면만 딱 놓고 보니까 개인들이 지금 코스닥에 오늘 1,800억 원 넘게 좀 매수를 좀 유지해줬고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00억 넘게 좀 매도세를 좀 연출을 시켜주고 있고 코스피가 좀 양상이 다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개인들이 좀 매도세를 내보내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좀 200억 가까이, 기관들 같은 경우도 500억 가까이 좀 매수를 좀 연출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코스피 쪽에 자금이 좀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메이저들의 수급이. 일단 이제 아무래면은 코스닥도 코스닥이지만 코스피가 어느 정도 지수에 대한 레벨업에 대한 견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먼저 좀 쏠려줘야만 코스닥도 뒤따라서 좀 움직이는 경향들도 굉장히 좀 심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볼 때는 좀 메이저들 수급적인 양상만 놓고 보면 좀 코스피 쪽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저는 예상보다도 좀 선방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잭슨홀 미팅 부분들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가 일단 쉬어가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엔비디아 실적 부분들을 좀 기다리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들도 좀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네, 오늘 뭐 사실은 자동차 쪽에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고요. 뭐 그동안 잘 갔던 코리아 FT도 오늘 4% 조정이 나왔고 현대차가 한 2% 가까운 조정이 나오면서 좀 오른 것도 없는데 이런 장에서도 버티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감이 좀 있고요. 반도체는 그나마 좀 버텨준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장중에 2%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다가 일단 19만 원을 회복했다는 부분들에 좀 의미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바닥 다지가 좀 나온다라면 2차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중소형 반도체 쪽은 힘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결국에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좀 치고 나가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이들 종목군들이 먼저 치고 나갈 수 없죠. 결국은 다음 주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을 확인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반도체 투자는 그러니까 지난 8월 초, 7월 말 8월 초에는 반도체 관련해서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매수를 해보고 좀 버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다 회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현금을 좀 확보하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엔비디아 실적을 그러니까 발표 나오기 전에 약간 선취매를 들어갔다라면 지금은 확인하고 들어가도 충분히 좋은 기회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대표님과 좀 말씀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일단 오늘 시장 보니까 또 인터넷 대표주로 할 수 있는 뭐 네이버 또 5%대 넘게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도 오늘 모처럼 또 2%대 넘게 좀 강세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고요. 뭐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고 또 카카오 전반적인 그룹주들이 오늘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딱히 뭐 지금 이슈가 나와가지고 이슈로 플레이로 지금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양상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일단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굉장히 좀 짙게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이제 대표 국민주잖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네. 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주 이상은 전부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좀 짧게 대표님 같은 경우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뭐 사실은 뭐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지금의 상승은 큰 의미는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매, 그러니까 약간 빙지털이 형식으로 좀 네네.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큰 의미를 두지 못한다라는 거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빙지털이가 지금 안 나온 쪽을 공략한다라면 음식료가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전혀 음식료가 뭐 움직임이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빙지털이가 나온다라면 음식료 쪽이 그래도 좀 조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면서 어쨌든 지금은 아직은 주도주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급등하고 나서의 어떤 행보세 그 안에서의 어떤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너무 급등한 종목은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 혹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비중을 좀 줄여 나가면서 방향을 확인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눈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대부분의 섹터 부분들 올라와 있는 섹터들은 좀 전부 다 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저는 지금 시장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드리게 되면은 워낙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 때는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가 움직이면은 그 반도체가 연일 뭐 1주, 2주 내내 계속 좀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어떻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도 굉장히 좀 수익을 보기가 좀 좋은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의 궤도가 좀 굉장히 많이 바뀐 상황이잖아요. 워낙 금리 인하라는 이 포커스가 지금 확실시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도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수급이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투톱 그 아래 뭐 화장품도 있고요. 뭐 지금 뭐 음원 쪽이나 뭐 그리고 해운 쪽도 오늘 움직인 상황이고 게임 정유 뭐 지금 대부분의 섹터들이 오늘은 좀 다 골고루 좀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순환매가 빠르게 유지가 되게 되면은 내가 굳이 급하게 이 종목을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그간 좀 쉬었던 기업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저는 좀 천천히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좀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단은 저는 반도체 아마 하반기까지도 저는 주도는 계속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지금 쉬어가는 부분들도 짧게 말씀을 해드렸지만 일단 엔비디아 실적 부분들을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잭슨홀 미팅에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실적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그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부분 이후로 반도체 쪽에 대한 방향성 여부가 좀 확실시 정해질 텐데 그럼 만약 엔비디아가 이번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이 계속 좀 유지가 될 거고요. 아마 반도체 쪽에 수급이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좀 2차 전지 쪽도 살짝 수급이 좀 빠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럼 반대로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보다 나와주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이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급이 또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좀 움직이지 않았던 건설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재건주들도 어제 좀 움직였고 오늘은 좀 장중에 좀 움직임이 많이 나쁘고 좀 보여준 모습이긴 하지만 건설주들도 저는 일단은 금리 인하 수혜 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이제 조금씩 바라봐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좀 골고루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꾸준하게 좀 돌아와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 지금같이 이런 시장의 순환매가 좀 강하게 돌아줘야만이 증시가 레벨업이 돼도 저는 굉장히 견조한 레벨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섹터만 계속해서 수급을 몰아가가지고 증시를 좀 레벨업 시키기보다는 전체적인 섹터 부분들이 이렇게 골고루 순환매가 돌아주면서 레벨업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탄탄한 하방 경직을 좀 유지시켜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유 대표님과 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대표님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 뭐 약간의 아쉬운 감은 있지만 현재 구간은 충분히 기간 조정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충분히 즐기셔도 나쁘지 않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일단 오늘장 내일장 저희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